네, 먼저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디자인 업체랑 이제 같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예전에는 리모델링이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병원의 입장에서 리모델링을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디자인 업체랑 하면서는 이 시선이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응급실이 단순히 뭐 색깔 칠하고 장비 들여놓고 새로운 의자, 책상 배열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가 보는 동선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병원 직원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같은 구조 안에서 같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게 예전의 응급실하고 지금 응급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는데 굉장히 많이 놀래요했죠. 지금은 자기가 어느 구역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또 자기의 진행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또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궁금했던 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예전에 그런 불만 청구는 거의 없어졌거든요. 응급실의 확률이 가장 크긴 덜 괴롭게 느껴져요.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내가 문을 열면 확 들어와야 되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표정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일단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진료의 이루어진 건 환자의 필요시에는 붙여놓고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왔습니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예요. 좋은 팀들을 여러 가지 우리 지원해 주신 여러 부서를 만나가지고 완전 이번에 이렇게 꽃을 피웠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료와 서비스 디자인의 융합 사례를 발표하게 될 사이픽스의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목이 무지막지하죠. 전쟁터에서 살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뭐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 서비스 디자인 사례는 한 달 반 동안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디자인 드리븐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의료진들께 병원이라는 도메인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고급스럽게 꾸미는 것 혹은 뭔가 색다르게 꾸미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설을 예쁘게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서비스 디자인에 서비스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친절하게 하는 건가 봐 라고 생각을 하세요. 친절하게 디자인해 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개념의 CS 교육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핵심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라는 것과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것 함께 만들어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을 함께 합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경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경험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시스템화 시킬 수 있지?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지? 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지고 나와서도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지? 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 그리고 시스템 공동체를 함께 보는 그런 맥락적인 사고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발표드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급실 한 번쯤은 경험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다행인데요. 보통 응급실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전쟁터, 사고뭉치, 화를 많이 내는 그런 불만의 장소이죠.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병원에서는 사고가 터지면 응급실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하죠. 응급실 도대체 왜 그래? 왜 또 뭐가 문제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의료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3교대로 거의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 이렇게 최선 다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나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괜찮다가 갑자기 내 애가 아팠을 때, 부모님 아팠을 때, 혹은 내가 큰 일이 났을 때 가게 되는 곳이 응급실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왜 이런 대접을 받지? 라고 해서 막 화를 내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응급실에는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S1 그 경찰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서비스 디자인 사례로 응급실에서의 폭력을 없애는 서비스 디자인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진들과 똑같이 3교대로 같이 저희가 관찰을 했는데 실제로 월요일에 오시는 분과 금요일에 오시는 분, 주말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유형들이 다르죠. 그런 것들을 전부 하기 위해서 쉐도잉을 합니다. 이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인턴분들도 다 서 계시는데 어머 쟤네들은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쟤네 뭐 하는 애들이야. 복잡해 죽겠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치고 가십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우리 도와주러 왔대. 그럼 이런 것도 바뀔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나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한두 가지씩 불편한 부분들 해결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덱스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맥락적으로 총체적으로 저희가 병원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응급실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병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리고 응급실은 선착순이 아니죠. 저희는 먼저 오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 앉아있는데 저기 오신 저 할머니가 먼저 받아. 근데 우리는 삐뽀 삐뽀 하고 막 왔을 때 119 타고 왔을 때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야 응급 환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저쪽에 조용히 오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계셔요. 하지만 의료진들이 볼 땐 그 할머니께서 더 위험해 보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먼저 온 선착순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분이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면 막 화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바라본 바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일생일대 큰일이에요. 당장에 지금 내가 아파서 이거 어떡하지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왔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은 그게 생활이신 거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봤더니 5%밖에 되지 않은 응급 환자 혹은 병원 안에 정책이라든지 문화 또 평가
이제 곡과 같은 제도 프로세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를 보게 돼서 결국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응급실을 저희가 디자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스페이스라는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됐었고요. 또 하나는 고객과 환자분이 예, 환자분과 의료진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봤어야 됐었고, 또 어떤 물건이라든지 암체어라든지 그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저희가 보게 된 것이죠. 스페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은 이렇게 저희가 환자들의 종류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의 파일 사이즈는 머무는 이 공간에 머무는 시간의 사이즈입니다. 자, 뭐 내과 환자, 비회상 환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어떤 공간을 사용하시는지도 보이실 겁니다. 비포 애프터인데요. 사실 지금 먹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그 혼란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들을 똑같은 공간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느냐라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닝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중앙치료증입니다. 저쪽을 소아과로 갑시다. 이쪽을 어떻게 갑시다. 도면을 한 400장 넘게 그렸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아까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나왔잖아요. 의료진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밤에 저희가 그 안에, 환자들은 그 햇빛을 많이 보면 훨씬 빨리 폐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 지하에 누가 계실까요? 지하에 의료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에게 방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봤더니 실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데, 밤에는 의료진들이 오십니다. 한 분씩.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한 4-5분씩 모여서 오세요. 설명은 안 드릴게요. 왜 그렇게 오시는지.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시는 얘기를 저희가 다 듣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모두 만족하셨죠? 라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저희가 입구를 분리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5%의 환자를 어떻게 빨리 중앙치료실로 가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따 공간도 저희가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또 소아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포를 보시면 어른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 있죠. 검진도 받아야 되고 화장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감염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소아과의 위치를 저희가 바꾸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여러분 웃기지 않으시나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기 오물 엘리베이터가 있고 저희가 오물실이 있어? 그러면 아까 제일 복잡한 부분이 밑부분이죠. 거길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들이 다 좁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들을 다 조정해서 결국은 있어야 될 장소에 옮겨놓는 작업을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체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을 위해서 전부 발대하는 게 아니라 95%가 결국은 병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환자라면 그 환자의 종류에 따라서 조도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암체어라든지 휠체어가 가는 공간이라든지 대기 공간을 어떻게 구획하느냐를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은 이겁니다. 저도 경험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가게 되면 누가 내 주치의였고 누가 내 간호사 선생님인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저한테 오셨던 선생님이 키가 좀 작으셨고 남자분이셨어. 그러면 우리 애는 언제 봐주시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스캐닝하는 거죠. 아까 오셨던 분이 어떤 분이더라?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똑같이 4번을 얘기를 해요. 저는 프로젝트를 하고 났더니 알게 된 거죠. 아, 인턴 선생님이 처음 오시고 그 다음 레지던트 오시고 펠로 오시고 교수님 올 때까지는 똑같은 얘기를 4번을 반복하는 이유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또 언제 내가 선생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화장실 못 가고 식사하러 못 가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또 선생님들은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내 환자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막 부르러 다니는 장면들이 저희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막 중요한 것들을 어떤 약제를 처방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똑똑똑 하고 저기요 하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그 오타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이게 언제 단계에서 지금 의료진까지 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환자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삼성병원은 1차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병원이긴 하지만 2차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의 얘기들을 들어봐서 결국은 이렇게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을 저희가 풀어주는 그런 어떤 그 윈도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 이름과 나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과, 이, 동그라미, 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게 저희가 나의 주치의는 누구고 간호사는 누군지, 그 다음에 내가 응급실 왔을 때 어떤 여정을 경험하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혈액검사는 요청이 됐는지 혹은 이게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진행 사항을 보여드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혼잡도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해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의료진들은 마찬가지로 의료진들도 종합 상황을 한꺼번에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환자들은 알아서는 안 되고 의료진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작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실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의료진이 보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저희가 고치기 전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고치고 난 후입니다. 여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회사에 이제 편안술 팀장하고 가서 깜짝 놀라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죠. 어머 어떡해. 우리 컨설팅하고 나서 고객이 줄었나 봐. 이거 큰일 났다 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최근에도 대기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는 전화를 드렸더니 손님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때하고 똑같은 환경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아까 보셨던 이런 분들이 저희하고 함께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함께 작업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CPR 환자들이 오는 이런 중앙 환자실 같은 경우가 햇빛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공간에, 최적의 공간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형태로 고객들의 어떤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네, 저기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말인데 참 좋은 말이죠.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지만 빨리 움직여라. 저희가 해야 될 서비스 디자인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